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진짜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 저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이거는 일부러 이런 거다. 지금 한국을 두고 북한으로 소개하는 이런 황당한 것부터 해가지고 각종 트랜스젠더 극찬 개막식, 역대급 극찬 개막식, 이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다. 그리고 개신교 진영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한국으로서는 좀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일인데, 그 센강을 따라서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는 선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했죠. 예,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막 실수다, 뭐 사과도 표명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 예, 영어로, 그 영어 명칭인 알파벳 K로 시작하는 코리아가 아닌 알파벳 C로 시작하는 프랑스어, 코리 이렇게 CORE 기준에 따라서 국제도 다음 차례인 48번째로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근데 문제는 한국 선수단을 소개하는 순간 발생했죠. 그래서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한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식명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조선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이라는 표현 안 하고 북한은 한국에서 표현할 때 이제 북한이라고 그러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나운서는 프랑스어로 북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영어로 그게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도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무슨 민주주의 국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뭐 어쨌든 두 번이나 북한이라는 국가를 소개했습니다. 아까 한국도 북한으로 소개한 거예요. 북한은 프랑스어 국가명 표기법에 따라서 153번째로 입장을 했는데 장내 아나운서는 앞서 한국 입장 때 저지른 실수를 인식했는지 북한은 프랑스어와 영어 모두 제대로 호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가 이렇게 개판으로 치르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브리지트 마크롱 남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트랜스젠더 그 어젠다를 밀어붙이는 걸 보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어젠다를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게 밀어붙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서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참 올림픽 역사상 전례 없는 그런 수상 퍼레이드를 펼쳤다고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런 트랜스젠더 어젠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죠? 뉴욕 와포 CNN 이런 데서는 트랜스젠더 어젠더를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장면들을 내놨는지 예, 이런 그 트랜스젠더 그리고 그 악마 사탄 숭배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저기 담겨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 가수 필리프 카트린느가 사실상 나체라고 할 수 있는 파란 망사옷을 입고 꽃과 과일 모형에 둘러싸여 깜짝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란 머스크조차 이거는 진짜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다. 예,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 나왔던 캐릭터들은 다 이제 트랜스젠더였고요. 그리고 이 장면도 굉장히 좀 참수된 모습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수 프랑스 가수 인기 가수래요. 필리프 카트린는데 뭐 완전 나체죠 뭐 나체인데 여기만 가리고 예. 그게 파랑색 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 것 같아요 몸에. 그리고 꽃과 과일 모형에 둘러싸여 이렇게 깜짝 등장을 했는데 술과 욕망의 신 디오니소스를 패러디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술에 취한 듯한 그런 표정과 자세로 익살스럽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기분 나쁘게 자신의 신곡 벌거벗은 그러니까 누 이걸 불렀는데요. 이 노래 가사는 사람들이 태초에 태어났을 때처럼 벌거벗은 채 살았다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부자와 빈곤층도 없었을 것이며 날씬하든 뚱뚱하든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X 보면은 다 역겹다, 창피하다, 이게 뭐냐, 어린이들한테 트랜스젠더 어젠다를 또 주입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이런 리버럴 국가가 이래서 문제다. 예. 그리고 브리짓 마크롱이 성전환자 아니냐, 뭐 이렇게 대놓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브리짓 마크롱이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일부 시청자는 옆에서 같이 보던 9살 아이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는데 도저히 설명해 줄 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도 뭐 최악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개막식에 이런 모습들이 버젓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역겨운, 이것도 트랜스젠더예요. 근데 역시 마크롱은 자기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과 함께 이렇게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버럴하니까 마크롱 자체가. 사실 브리짓 마크롱으로서는 아동 성폭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마크롱하고 사귀었을 때. 30살 이전 사진이 없잖아요, 브리짓 마크롱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트랜스젠더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사람 남자라고 봐요, 브리짓 마크롱. 이런 기괴한 모습들이 되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음침했다, 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트랜스젠더 어젠다 못 밀어붙여서 아주 환장했어요, 진짜.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앞으로 아마 한국에서도 이 어젠다가 굉장히 세게 불어닥칠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 봐도 한국 드라마 보면은 이런 그 내용들을 주입시키더라고요. 아마 넷플릭스 그 조건이 그걸 겁니다. 그 반드시 LGBTQ,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 LGBT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는 애들한테 사춘기 차단제, 뭐 거세 이런 거를 강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 이슈는 다르죠. 자꾸 그런 내용을 주입시키죠. 장면도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X 보면은 이 케빈 솔버, 굉장히 유명한 그 할리우드 배우죠. 보수 배우인데 Christians need to stand up to this blasphemy, stop being weak, 이렇게 썼습니다. 번역하자면 그거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성 모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프랑스 올림픽, 파리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X 유튜브 보면은 1초도 보기 싫다, 이번 파리 올림픽,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아요.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드래그 퀸으로 조롱한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크롱은 근데 이런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프랑스다, 이렇게 느낌표까지 넣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남성 성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도 있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X에서는 장난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사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국경 책임진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짜뉴스 내러티브, 뉴욕타와포, CNN이 가짜뉴스 선봉장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시죠? ABC, MBC, CBS, 뭐 AP통신도 마찬가지고 로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제 국경 책임졌어? 그전에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같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국경, 그러니까 border czar라고 다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이제 민주당하고 주류 언론하고는 일심동체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한인 언론 포함해서 뭐 중국 언론 뭐 다 그냥 그 내러티브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 예산을 삭감하자, 그 움직임에도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이끌었어요, 카멀라 해리스는. 그럼 사람들 위험에 빠지면 누구 부릅니까? 경찰 안 부르고 조폭 부르나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터닝 포인트 USA에서 연설을 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전부 다 삭감시키겠다고, 이렇게 그 교육 예산 말하는 거예요. 비판적 인종 이론, critical race theory,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런 미치광이 교육을 푸시하는 그런 학교는 연방
예산 받을 수 없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젠다, 인종, 성, 그리고 정치 콘텐츠를 주입교육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연방 교육 예산 절대 줄 수 없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딥스테이트라고요? 그리고 70년 이후 리얼 웨이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7% 올랐어요. 그럼 중산층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도 딥습니까? 그리고 기름값, 여러분 기름값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쌌는지. 트럼프 정부 때.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방위비 내고 방위비 증액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대미 흑자가 어마어마하고요. 기름값이 내려가면은 한국 GDP도 훨씬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트럼프가 들어가면 기름값이 낮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위비 증액,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그렇게 떠든다고 방위비 증액에만 함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린이들을 구해야 된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안티 트럼프 그렇게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한테 세뇌당한 사람들 보면은 제 영상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실정치 구독 부탁드리고요. 문용석의 진실정치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화충격 라디오 코리아 문화충격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젠다를 푸시하는 그런 학교에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 원페니, 1센트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열광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많은 사람이. 근데 특히 한국에서 한국 언론을 보면은 모르죠. 이런 걸 한국 한인 언론 보면. 그리고 또 마스크 의무화, 백신 의무화 이런 학교에도 예산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다 여성 스포츠로 가가지고 각종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역도, 수영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 보면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벌써 3,700만 회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세뇌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덕분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웅 중 한 명이에요.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이 셀럽 줄리안 마이클스도 게이 셀럽이죠. 이 사람들도 이번에 프랑스 파리 개막식은 좀 심했다. 올림픽 개막식은.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자 중에 트럼프 지지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우리가 이제 서부 언론 통해서 비판하는 공산주의하고 좀 다르대요. 잭슨 행컬이 말하는 걸 따른 잭슨 행컬은 이제 트럼프 지지하면서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독특한 인물인데 China banned this Olympics opening ceremony segment for mocking Christianity and Buddhism. 기독교하고 불교 조롱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방영 금지했다고 그럽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대목을요. 이런 트랜스젠더 어젠다는 그냥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환 정상화하고 자녀들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할 수 있는 거고 가슴 절제 수술, 남성 성기 거세 수술, 사춘기 차단제 이런 거를 이제 노멀화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무서운 게 미국에서 자꾸 서방 세계에서 이걸 자꾸 이제 노멀화하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사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미국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나 이런 게 한국에서 금방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끄는 건 여전히 미국이거든요. 미국 서방 세계,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 근데 이게 하나의 트렌디한 문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걸 우리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넘어서 뭐 성인 돼서 21세 넘어서 성인 돼서 트랜스젠더 하려면은 그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꾸 이런 걸 어린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곧 파산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34조 달러예요.
국가 부채가 미국이. 제가 자세히 보니까 남성 성기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 숭배의 예식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존스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Gays Against Groomers에서도 이 올림픽 개막식 이런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결사 반대한다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보세요. 어린이들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들을 공격하는 게. 이게 뭐 인구 감소 어젠다냐,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성기들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 보라고. 옆에 바로 또 어린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올림픽 팔로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unsubscribe 한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존스 excellent move by 일론 머스크라고 썼죠. 일론 머스크가 잘했다고.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버드라이트 보이콧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콧을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썩어 빠진 지금 바이든 법무부가 FBI 그 딥스테이트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피터 스트록, 리사 페이지 얘네들한테 합의금을 줬어요. 피터 스트록한테는 120만 불, 리사 페이지한테는 80만 불. 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문자 내용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부남 유부녀인데 서로 이렇게 바람피다가 걸린 거죠. 근데 이제 FBI 휴대폰을 써가지고 이게 다 폭로가 된 겁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뭐 힐러리가 1억대 0표로 이길 거다.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는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볼 때는 얘네들이 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죠. 합의금 주고. 법정 싸움 하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언론이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야외 유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야외 랠리 계속할 거다. 트럼프 캠페인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실외에 이렇게 경기장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전매 특허처럼 됐는데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 관중부터 해가지고 뭐 8만여 명이 올 때도 있고 뭐 10만여 명 올 때도 있고 뭐 2만 명, 3만 명. 그래서 뭐 트럼프의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Truth Social에서 I will continue to do outdoor rallies. 야외 랠리 계속할 거다. And Secret Service has agreed to substantially step up their operation. 비밀경호국에서도 보안 강화 약속했다. They are very capable of doing so.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No one can ever be allowed to stop or impede free speech or gathering. 그 누구도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활동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버락하고 미셸 오바마가 나란히 카멀라 해리스를 이렇게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논란이 많죠. 그래서 바이든이 곧바로 자기가 사퇴하면서 그 동시에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버락 오바마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가 실제로 원했던 거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애리조나 연방 상원의원 마이크 켈리였다는 보도가 나왔죠. 마크 켈리요. 마크 켈리. 지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부통령 후보로 마크 켈리가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바마가 마지못해 일단 카말라 해리스 지지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 오바마는 알 거예요. 오바마가 머리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연설 잘하고 토론도 나름 했죠. 예. 그래서 민주당 전대 때 이렇게 그 스위처루라고 그러죠. 바뀌는 거 아니냐 다른 후보로. 하지만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지극히 적습니다. 오바마 부부까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버니 샌더스 82세 버니 샌더스. 그러니까 고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버니 샌더스 보면은 멀쩡합니다. 버니 샌더스도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터닝 포인트 USA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 유권자들이 투표해야 된다. 이번에 투표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는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글쎄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런 표현들을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Q 지지 진영을 이렇게 열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워싱턴 DC에 자기가 17번 갔다는 대통령 되기 전에 17번 17번이면은 알파벳 순서대로면은 어떤 알파벳을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이제 Q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military intelligence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백악관 들어가고 사실 근데 그건 Q 포스트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예, 이런 내용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열광하는 지지층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트럼프가 이렇게 딥스 진영, 뭐 제이미 다이먼, 뭐 딥스 진영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이미 다이먼은 저는 괜찮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CNBC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지지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힘들고 못 살겠는데 중산층하고 빈곤층이. 그래서 트럼프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재무장관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블랙록 회장인 이 사람 딥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레리 핑크가 재무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나돌았는데 트럼프가 부인했습니다. 포브스지에서 보도한 거예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재무장관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ruth Social에 이렇게 얘기했죠. Trump said in a Truth Social post Tuesday he didn't know who said it or where it came from, that Fink or Diamond were under consideration, speculating that perhaps the radical left made the suggestion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급진 좌파 진영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다. 레리 핑크나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거는 그건 급진 좌파 진영에서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은 제가 볼 때 올해 트럼프를 찍을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제이미 다이먼 지난달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장관으로 고려한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뉴욕 포스트 특파원 찰스 게스파리노가 토요일 칼럼에서 또 팍스뉴스 특파원인데 이 사람이 뉴욕 포스트 칼럼에 지난주 토요일에 레리 핑크가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 무브먼트 푸시했잖아요. 버드라이트하고 타겟한테. 근데 레리 핑크가 재무장관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뉴욕 포스트에 실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이제 문제가 많은 게 니키 헤일리를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니키 헤일리를 선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제이미 다이먼을 두고 과대평가 받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맞아요, 제이미 다이먼. 그래서 걱정되는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재무장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은 자산이 벌써 23억 달러이고요. 레리 핑크는 12억 달러입니다. 근데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레리 핑크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젊은층 유권자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는 그런 보도 내용인데요. 바이든에서 카말라 해리스로 교체해서 더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젊은층 유권자 지지율이. 보면은요, 2008년만 해도 30세 이하, 30세 미만 유권자 중 70%가 오바마를 찍었습니다. 2012년에는 이게 이제 60%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힐러리는 58%,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고요. 트럼프는 그때 28%를 받았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60% 얻었습니다. 2020년 선거 때. 젊은층 유권자 투표를요. 그래서 CNN 보도 내용인데요. 바이든이 21포인트 더 앞섰습니다. 35세 이하 미만 35세 미만 유권자들 대상으로 바이든이 21포인트 앞섰던 반면 카말라 해리스는 불과 9포인트 앞선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CNN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CNN. Do Democrats say they're motivated to vote after Biden left the race? 바이든이 사퇴했는데 민주당원들이 그러면은 더 모티베이트가 됐냐, 더 동기유발이 되느냐, 이번 올해 11월 선거. 근데 말이 11월이지 조기 투표는 당장 9월부터 실시하는 그런 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열리기 55일 전에도 이렇게 열리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편 투표, 조기 투표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더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공화당원 진영에서 많이 긴장하고 있죠. 자, 이거 보면은 overall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스가 39%, 노가 55%인데 이렇게 불과 3%만 오른 겁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42%가 선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 안 올랐다고 지적한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저격범, 그러니까 총격범. 타메스 크룩스가 과거 이제 소셜미디어 문자 올렸던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gab 아시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중에 이제 gab이 있는데 gab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보수 진영 쪽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문자 내용들이 나온 건데요. 이게 보수 진영 쪽하고 막 싸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자 아닙니까? 토마스 크룩스가 Didn't you also think Biden would lose in a landslide? Yeah, I would not be very confident in your election predictions. 누가 이제 트럼프가 대승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니까 너네들 바이든이 한테도 2020년 때 바이든 상대로 트럼프가 대승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 이번에도 틀릴 거다. 너네들 전망이. 2021년 2월 4일에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토마스 크룩스가. 그리고 이민 정책, 국경, 열린 국경 정책 그거 잘못된 거 없다는 식으로 또 옹호했고요. 토마스 크룩스가. 그리고 불체자가 미국 시민에 비해서 범죄율이 더 낮다는 데이터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좌파 진영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 친민주당 진영에서. 근데 그거는 비율이 말이 안 되는 게 불법 체류자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비율이 그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문자 내용들은 gab CEO 앤드루 톨버가 다 공개를 한 겁니다. 보면은 그냥 한심해요. 얘네들이. 얘가 쓴 거 정신 나간 그 토마스 크룩스가 쓴 거 보면 락다운도 강력하게 지지를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총격범이 바이든 지지자라는 거예요. 톨바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별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스티브 스컬리스 연방 하원 넘버 3였죠. 스티브 스컬리스 같은 경우에도 버니 샌더스 지지자로부터 총격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버니 샌더스 지지자라는 내용은 거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도를 안 했어요. 이렇게 편향적인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제이디 밴스가 과거에 얘기한 걸 놓고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꾸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식이 없는 cat lady, 그러니까 childless cat lady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있고 가족 중심 메시지를 담은 그런 연설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뭐 그게 잘못된 게 없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리저리 막 비꼬고 있는 겁니다. 과거 발언들을 다 뒤져보고 그래가지고 터클 크라우스는 인터뷰에서 자식이 없는 그런 cat lady를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젠다를 푸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프렌즈 인기 시트콤 프렌즈 주인공 레이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외에는 별로 뭐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죠. 사실 제니퍼 애니스턴 그냥 브래드 피트하고 결혼했을 때 브래드 피트 부인으로 더 유명세를 얻었었는데 나중에는 말입니다. 예. 결국 브래드 피트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하고 눈이 맞아서 이혼하고 안젤리나 졸리하고 결혼을 했죠. 자, 캣 레이디는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중년 독신 여성을 말하는데 물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제이디 밴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푸시하는 그런 어젠다가 안티 가족, 안티 핵가족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이 푸시하는 어젠다가. 그건 맞아요. 100%. 그런데 제니퍼 애니스턴 같은 경우는 2022년 한 인터뷰에서 난임으로 체외 수정을 시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하고 사귀었을 때는 근데 또 애를 낳기 싫어한다는 그런 보도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그것 때문에 제니퍼 애니스턴하고 헤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결국 안젤리나 졸리는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둘이 이제 브래드 피트하고 이혼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서로 소송전 벌이고 그런 진흙탕 싸움이 되긴 했지만은요. 그래서 근데 제니퍼 애니스턴도 여기서 못된 게 밴스 의원을 비판한 게시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언젠가 자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운이 좋길 기도한다. 그녀가 두 번째 옵션으로 IVF에 그러니까 체외 수정에 의지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녀에게서 그것도 뺏으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밴스가 또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밴스는 왜 내 딸 얘기를 꺼내느냐. 네가 뭔데 2살밖에 안 된 내 딸 왜 꺼내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이디 밴스가 근데 하나 또 비판했죠. 그 카말라 해리스는 자식이 없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자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패밀리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말라 해리스 남편이 전처사에서 낳은 자녀 뚜를 자녀 자녀 두 명이 있는데 그거를 그 두 명을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키우지는 않았죠. 지금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벤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신의 삶과 선택에 비참하다 이러면서 미국 미래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없다. 그렇게 되면 디렉트 스테이크가 없는 거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제니퍼 애니스턴이 불임 문제가 있다면 가족과 아기는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제이디 밴스가. 제이디 밴스가 이제 메긴 켈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민주당을 통해 이 나라가 사실상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나머지 국가도 비참하게 만들려고 선택한 자식 없는 고양이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 거다. 그러니까 더블 다운을 한 겁니다. 제이디 밴스가.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다. 카말라 해리스, 피트 부티지지, AOC를 보면 민주당 미래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일리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리 벤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을 못 낳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비판한 게 아니라 이런 어젠다를 자꾸 푸시하는 자식 없는 세상을 푸시하는 그런 민주당 그리고 메인스트림 어젠다를 지적한 거예요. 제이리 벤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 어차피 이제 자식들 후손들한테 별로 그런 넘겨줄 것도 없는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넘기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벤스한테 여성표를 또 깎아먹는 얘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에 동조할 분들은 이미 그 Childless Cat Lady에 대해서 제이디 벤스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트럼프를 찍었을 사람들이고 여기에 이렇게 자극받아가지고 열받아 하는 여성들은 이미 트럼프를 찍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표가 이렇게 뭐 흔들리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벤 샤피로, 네벌 트럼프였던 사람이죠. 벤 샤피로. 제가 볼 때는 벤 샤피로는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는 얘 모사드 요원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벤 샤피로 말을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푸시하고 그런 게 분명해요. 왜냐면 다른 그 보수 유튜버들은 다 어느 정도 탄압당하는데 벤 샤피로만 유독 탄압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제이디 벤스는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러스트 벨트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를 선택한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예.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이디 벤스는 더블 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디 벤스는 진보적인 여성과 보수적인 여성 모두 고양이 발언에 대해 우리 공공정책에 심각한 반가족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오히려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